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알아채고 있을까요? 외로움은 빈 방보다 가득 찬 방에서 더 크게 울립니다. 함께 있어도 마음이 공허한 관계.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인간관계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65 복순 어르신은 몇 해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명절 외에는 연락도 드문드문한 형편이었죠. 그럴 때 복지관에서 만난 오윤희 씨는 복순 어르신에게 유일한 말벗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다정했고 손수 만든 반찬도 나눠주며 복순 어르신을 친언니처럼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윤희 씨는 조심스럽게 작은 부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이번 달 관리비가 모자라서 그런데 며칠만 도와줄 수 있을까? 남편 병원비가 급해서 그래. 언니도 내 입장 알잖아. 나중에 꼭 갚을게. 처음에는 마음이 갔습니다. 외롭던 복순 어르신은 마치 가족이 생긴 것 같아 기꺼이 자신의 적금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탁은 반복되었고 갚겠다는 말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건 복지관 회계 담당자가 어르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 후였습니다. 그분이 어르신 말고도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다고 들었어요. 혹시 피해 입으실까 걱정돼서요. 복순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윤희 씨를 감싸주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어느 날 윤희 씨는 자취를 감췄고 그녀와의 연락은 더 이상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건 텅 빈 통장과 깊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복순 어르신은 밤마다 자책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에서 시작되지만 계속해서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파괴를 불러온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이유로 내 자신이 고갈되고 있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심리적 착취입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정이 많고 말 못하는 성격일수록 이런 사람들 곁에 놓이기 쉽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로움을 알고 있고 그 틈을 타서 은근하게 파고듭니다. 마치 기생충처럼 심리의 틈에 들어와 정신을 빨아먹는 이들.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짚어보려 합니다. 당신의 노년이 외로움보다 평온하길 바라며 진짜 곁에 둘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는 눈을 함께 키워봅시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보입니다. 그 말이 칭찬이든 푸념이든 농담이든 간에 그 속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죠. 나만 없으면 돼. 너만 아니면 괜찮아.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겉으론 선해 보여도 속으로는 늘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충남 천안에 사는 박성자 어르신은 노년 모임에서 만난 친구 윤미 씨와 3년째 매주 둘레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걷는 속도도 음식 취향도 대화 주제도 잘 맞아 가족보다 더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소중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함께 걸으면 마음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처음엔 이유를 몰랐지만 하루는 성자 어르신이 다른 모임 친구와 함께 점심 약속을 잡았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윤미 씨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겠다. 난 그런 자리는 불편해서 못 가. 성자 언니는 워낙 다들 챙기니까. 다들 언니만 좋아하지. 나는 늘 혼자야. 그 말에 웃어야 할지 미안해해야 할지 당황했던 성자 어르신은 그날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렸습니다. 윤미 씨는 늘 누군가를 슬쩍 비꼬거나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상대방의 죄책감을 자극하는 말을 습관처럼 던졌다는 걸요. 나는 항상 뒷전이야. 그 사람은 나한텐 한 번도 안 챙기더라. 넌 좋겠다. 다들 널 좋아해서. 그녀의 말들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늘 자신이 손해보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성자 어르신은 자신이 늘 미안한 입장이 되어 있었고 어느새 자신이 가진 좋은 관계들을 조심스럽게 숨기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희생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타인의 죄책감을 통해 해소하는 방식. 이들은 직접적인 공격 대신 늘 간접적인 불편함을 만들며 상대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대칭이어야 하고 우정은 상호적이어야 하며 어떤 감정도 한쪽의 희생 위에 쌓여선 안 된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누군가가 늘 피해자이고 당신은 늘 위로하는 입장이라면 그건 친구가 아니라 당신의 심리를 이용하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다른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웃음에 박수를 보내고 당신의 외로움을 같이 걸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노년을 함께해야 당신의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다정하고 늘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 속엔 작은 바늘이 숨어 있습니다. 언니는 참 순하셔. 그런 분들이 꼭 당하더라. 사람이 너무 좋아도 안 돼. 전라도 순천에 사는 김정아 어르신은 노인대학에서 만난 후배 서예숙 씨와 친해진 뒤 일상이 한결 즐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장도 함께 보고 서로의 생일도 챙기며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혜숙 씨는 정아 어르신의 모든 선택에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 가게 말고 내가 아는 데 있어요. 거기 가요. 그 옷 말고 이게 나아요. 언니는 원래 그런 색 안 봤잖아. 그분은 언니한테 별로 진심 없어 보여요. 내 말 믿고 거리를 두세요. 정아 어르신은 처음엔 혜숙 씨의 조언이 고마웠습니다. 자신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더 주변 사람들과 멀어졌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들과의 작은 다툼에까지 혜숙 씨가 조언을 하며 그런 건 참으시면 안 돼요. 언니는 늘 당하고만 사셨잖아요. 라고 부추기곤 했습니다. 결국 정아 어르신은 자식과의 관계도 어색해졌고 모임에서도 자연스레 소외되었습니다. 오직 혜숙 씨만이 유일한 말벗이자 의논 상대가 되었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통제형 친절자라고 부릅니다. 겉으론 당신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자율성과 사회적 관계망을 조용히 끊고 자신과만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은밀한 통제자입니다. 이들은 소리내지 않고 당신의 삶에 조용히 스며들고 결국은 당신이 혼자 외로운 방에 남게 만듭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은 칼처럼 날카롭다. 그 칼끝이 당신을 찌르고 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당신을 위한 조언이라는 말에 자꾸 내 판단을 내려놓게 되고 누군가를 멀리하게 된다면 그건 조언이 아니라 감정적 지배입니다. 진짜 조언은 당신의 삶을 존중하며 당신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말에 따라 당신이 사람을 멀리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당신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보다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찾아옵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이들은 처음부터 거칠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더 정중하고 더 많이 챙겨주는 척하며 천천히 당신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들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의무의 존재로 만들죠. 언니, 이번에도 좀 부탁해요. 언니밖에 없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하겠어. 언니니까 하는 말이지. 처음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립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 같고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는 묘한 만족감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새 그 부탁은 일상이 되고 당신은 상대의 감정을 늘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경기도 양평에 사는 한상미 어르신은 교회에서 알게 된 이명자 씨와 2년 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명자 씨는 자신의 남편 이야기부터 며느리와의 갈등, 심지어 자식 돈 문제까지 하상미 어르신에게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언니 말 아니면 못 믿겠어요. 이 얘긴 아무한테도 못해요. 하 어르신은
명자 씨가 너무 안쓰러워 들어주고 위로하고 때로는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명자 씨는 자주 하던 말 대신 하 어르신의 집에 들르기 시작했고 함께 장을 보고 식사도 같이 하며 어느 순간부터 하 어르신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근함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하 어르신의 시간을 너무도 쉽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오늘 나 병원 가야 하는데 좀 같이 가주면 안 돼요? 언니는 혼자니까 시간 괜찮죠? 이 말에 하 어르신은 한순간 멈칫했습니다. 나는 혼자라서 언제든 부려도 되는 사람인가? 그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한 행동들이 이젠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고 거절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듯 상대는 늘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걸. 심리학자 스탠톤은 이런 사람들을 감정의 채무자로 만드는 이들이라 부릅니다. 정말 도와줘서 고마운 사람이라면 감사를 표현하거나 언제든 거절해도 괜찮다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들은 고맙다는 말보다 당신밖에 없다는 말로 계속 감정의 빚을 지우고 의무감을 심어주죠. 고사성어 중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되새겨 새로움을 안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되새김이란 내가 나눈 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빌려주는 사람은 아닌지, 그 사람이 나에게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했는지, 나의 노년이 누군가의 사정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닌 내가 나로 설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한 번쯤은 멈춰서서 곰곰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죽어도 고맙단 소리 한 번 못 듣고 내 삶의 시간을 빼앗긴 채 늘 뭔가 미안하고 늘 뭔가 부족한 관계라면 그건 인연이 아니라 마음의 짐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늘 마음이 불편하고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말은 곧 에너지입니다. 그 말이 부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기운을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빼앗고 있는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오칠순 어르신은 한때 꽤나 활달하고 동네에서도 인심 좋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 주택관리소 모임에서 만난 여성 고정자 씨와 친해진 뒤 칠순 어르신의 성격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정자 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나는 진짜 팔자 사나운 여자야. 남편도 나 몰라. 자식들도 다 내 맘 몰라. 친구들은 겉으로만 웃지. 칠순 어르신은 처음엔 그 이야기를 안쓰럽게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도 했고요. 하지만 정자 씨와 함께한 시간이 점점 길어질수록 어르신의 일상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이 만나면 항상 누군가에 대한 비난과 원망,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끝없이 쏟아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야. 다들 겉으로만 웃지. 속은 하나같이 자기밖에 몰라. 그 사람도 나쁜 소문 많더라. 겉으론 멀쩡한 척하지. 정자 씨의 말에 칠순 어르신은 처음엔 고개만 끄덕이다가 어느새 스스로도 비슷한 말투를 따라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고 모임에서도 어르신은 서서히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그제야 어르신은 정자 씨의 부정적인 기운이 자신을 완전히 감싸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어두운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그 어둠이 나에게도 묻어난다고 했습니다. 말투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가 되죠.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혼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늘 옆 사람의 기운까지 함께 끌어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을 의심하게 되고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결국 내 마음도 다쳐버리게 됩니다. 혹시 요즘 웃는 일이 줄었나요? 사람들을 만나면 예전보다 피곤함이 크고 대화가 끝난 뒤 괜히 마음이 복잡한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조용히 갉아먹는 심리적 피로 유발자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말을 통해 기운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와 대화한 후에는 괜히 마음이 편해지고 나도 누군가에게 더 따뜻한 말을 건네고 싶어집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이런 사람 한 명만 곁에 있어도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따뜻한 사색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말로 감정을 소비하게 만드는 사람과 매일을 함께하면 당신의 삶도 언젠가는 같은 색으로 물들게 됩니다. 어떤 말에 자주 노출되고 있는지, 누구의 시선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는 한 번쯤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항상 당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도 아닌데 괜히 조심하게 되고 표현을 삼가게 되고 무엇보다 내 진심을 드러내는 게 두려워지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긴장 속에 놓여 있고 결국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과 태도로 자신을 바꾸게 만듭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임지선 어르신은 노년기 글쓰기 모임에서 정혜수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혜수 씨는 늘 말이 부드럽고 사람들 앞에선 예의 바른 분이었고 처음엔 그런 점에 지선 어르신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식사 자리와 사적인 만남을 거치며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글 좋던데. 근데 너무 감성적으로만 쓰지 말고 좀 수준 있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옷 예쁜데 이 나이엔 좀 덜 튀는 게 좋지 않아요? 혜수 씨는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고 언뜻 보면 배려하는 말처럼 들렸지만 매번 그녀의 말은 지선 어르신의 자존감을 조금씩 흔들어 놓았습니다. 내가 너무 유치했나? 옷이 너무 튀었나? 그 글을 쓴 게 후회된다. 결국 지선 어르신은 모임에서 글을 내는 횟수가 줄었고 입는 옷도 점점 무채색 계열로 바뀌었고 웃음도 잦아들었습니다. 주변에서 왜 요즘 글이 없어요? 왜 말씀이 줄었어요? 물을 때마다 지선 어르신은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요, 나이 드니 그런가 봐요. 그 말 속에는 그녀조차 인식하지 못한 감정의 침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루이즈 헤이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과 생각은 당신 삶을 만든다. 그리고 타인의 말은 당신의 믿음을 바꾼다. 다정하지만 언제나 비판이 묻어 있고 걱정하는 척하면서 항상 한마디 덧붙이는 이들. 그들은 은근한 방식으로 당신의 생각과 자율성을 조정하려고 듭니다. 그 말을 곱씹을수록 내가 틀린 것 같고 내가 부족한 사람 같아지는 관계라면 그건 당신을 위한 조언이 아니라 당신을 낮추기 위한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는 내가 나다워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말이 많아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표현이 자유로워진다면 그게 진짜 인연입니다. 하지만 자꾸 내 생각을 감추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의심하게 된다면 그 관계는 당신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수많은 사람 속에 있는 것보다 한 사람 곁에서 내가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편안함을 주는 관계 하나면 충분합니다. 자신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소중하다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어야 당신의 마음은 끝까지 따뜻하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웃고 또 누군가의 눈빛 하나에 상처받으며 살아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사람은 많지 않아도 되지만 그 몇 안 되는 인연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돌아본 곁에 두면 인생 망치는 사람의 특징은 결국 하나의 공통점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고 감정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첫째, 늘 피해자인 척하며 상대방을 죄책감으로 조종하는 사람. 당신이 늘 미안한 사람으로 남게 만듭니다. 둘째, 친절과 배려로 위장한 통제자. 당신의 선택과 인간관계를 은근히 자신에게만 맞춰가게 만들죠. 셋째, 감정의 빚을 지운 뒤 끊임없이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사람. 도움을 주고도 고마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의무감에 짓눌리게 만듭니다. 넷째, 부정적인 말과 시선으로 당신의 기운을 빨아들이는 사람. 만날수록 지치고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다섯째, 다정한 말 속에 숨겨진 칼끝. 칭찬처럼 들리지만 결국 당신을 스스로 작아지게 만드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겉으론 문제없어 보이지만 당신의 내면을 조용히 무너뜨린다는 데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과 제대로 연결되지 않을 때 더 커집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잘난 사람일 때보다 내가 약해졌을 때 곁에서 눈을 맞춰주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무기로 쓰지 않고 안식처로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노년은 외롭지 않고 매일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건 세상이 아니라 곁에 두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삶을 흔드는 말보다 마음을 다독이는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를 조종하는 사람보다 내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당신을 지치게 한다면 그 관계는 잠시 멈춰서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노년이 남의 기분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도록.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한 줄의 위로라도 얻으셨다면 댓글에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소중한 사람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눠보세요. 우리 모두의 노년이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식모음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